자,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일본의 경제 제재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난데없는 불매운동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걸쳐서 상당히 잘 정리해 놓은 교육적인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좀 이제 분량이 길어질 것 같은데 시간 많은 분들만 한번 바싹 집중해 가지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불매운동하는 거 물론 좋다 이겁니다. 개인의 자유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는 일부 도를 넘어서는 것들도 있어서 문제입니다. 난데없이 연예인 이시연 씨가 집안 경조사 문제로 일본에 갔던 사진을 놓고 적절하지 못한 사진을 올렸다면서 이걸 가지고 막 비판을 하질 않나. 이젠 하다하다가 인기 걸그룹인 트와이스의 일본인 멤버 사나를 보고 일본으로 추방해버려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대두될 정도입니다. 아니 지들이나 보내버리지 왜 사나를 왜 보내, 애꿎은 사나를. 자, 물론 일각에서는 한 기자가 먼저 이 논란을 부추긴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인터넷에 이런 관련 기사들이 수백 개의 기사들이 나왔고 또 정말로 사나를 일본으로 추방해야 된다라는 커뮤니티 그리고 인터넷 카페 댓글들이 수천 개가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일본 차 렉서스를 탄다는 이유로 김치를 남의 차에다가 김치 테러를 하는 이런 사건도 터졌습니다. 정말 이건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면서 참 대한민국 국민의식 수준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일본의 개 말입니다. 멍멍 짖는 개. 일본 개 시바견을 키운다는 유튜버라든지 그리고 개인 페이지에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왜 일본 개 그거 나쁜 거 키우냐면서 막 사람들이 집단으로 악플 달고 테러하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만고불변의 치트키죠. 배울 만큼 배웠다는 양반들도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이게 다 박근혜 때문이다, 전 정부 때문이다, 이런 소리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한 표,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 표.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치명적인 맹점이라는 겁니다. 반일 불매 운동의 열풍 속 한켠에서는 일본에서 그 소니 픽처스가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스파이더맨이 영화 예매율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선택적인 반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는 이거랑 저거는 또 다른 건가요? 야, 이 국민의식 수준 여러분들 진짜 어떡합니까, 이거? 어떡해요? 진짜. 이제 우리나라에서 반일 감정이라는 건 좌파들의 정치적인 도구로 오랫동안 악용이 되어 왔습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할 때도 김대중, 김영삼은 대학생들의 허영심을 적극적으로 부추겼고 당시 대부분의 학생들은 매우 손쉽게 그 선동에 넘어갔습니다. 감정과 선입견 그리고 고정관념에 세뇌되어 버린 사람들은 그 어떤 논리로도 설득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이때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나누는 것은 통치권자와 지도층의 확실한 소신과 밀어붙이는 태도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지도부가 같이 썩어버렸을 때는 답이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플스4라든지 일본산 게임 타이틀 같은 것들은 제대로 불매 운동들 하고 계십니까? 또 대한민국의 3대 편의점 프랜차이즈에서 최다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아사히를 비롯한 일본산 맥주는 과연 제대로 좀 안 하고 있습니까? 금지하고 있습니까? 요즘 보니까 기레기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가지고 주류 법률을 바꾸면서 일본산 맥주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좀 감소한 걸 가지고 그걸 또 난데없이 한두 달 전의 사건을 지금 끌고 와가지고 반일 불매운동 덕분이라며 또 말도 안 되는 물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국가의 국민의식 수준이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일반 먹고 살기 바쁜 일반인들이 이런 광범위한 어떤 법률 제도적인 개편에 대해서까지 다 모르거든요. 판매량이 줄었다라고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곡해한 통계 자료를 보여주면 그거 정말로 불매운동 때문에 그렇긴 한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국민의식 수준이 병이 들게 된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저쪽의 선동에 쉽게 넘어가는 거라고 말입니다. 깨알같이 한국의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라는 곳에서도 반일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양반들 잘 보세요. 순수한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단체는 불과 2018년에 만들어졌던 단체로 첫 출범식부터 추미애, 노회찬 같은 인물들이 대거 참석했던 그런 단체입니다. 대통령님 카드 수수료 인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서울시청 앞에서 모임도 가졌었대요. 여러분들 슬슬 그림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회장의 이력입니다. 경력을 보니까 깨알같이 대통령 비서실 자영업 비서관. 자영업 비서관이 뭡니까 여러분들? 나 진짜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소린데. 대통령 비서실 자영업 비서관을 맡고 있고 민주당인의 어쩌냐는 이런 과거 경력들 보이시죠 여러분들? 현직 경력들. 더 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식구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교묘하게 이름을 혼동시키는 저쪽 시민단체들이 대한민국에는 매우 많습니다. 의식 있는 네티즌들은 이것을 두고 사실상 관제 데모라며 평가하는 분위기죠. 문제는 저런 데모에 언론 노조가 함께 화제거리를 만들고 부추기고 끼얹으면서 논란을 끼얹으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가장 열정적이고 순수한 학생들, 청년들일수록 최고로 다루기 쉬운 먹잇감과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런 불매운동이 있다. 저 피켓 들고 거리로 나선 사람들을 보라라고, 저 어른들을 봐라라고 학생들에게 보여주면 가장 열정적이고 순수한 학생들은 뭣도 모르고 거기에 선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죠. 그런 단체들이 어떻게 생긴 시민단체고 그 시민단체들이 뒤에서 뭐가 어떻게 누구랑 연결이 돼 있는지 이런 거를 일반 학생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정치병 환자들이나 이거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점점 진실이 가려지고 이런 가짜들이 날뛰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전국적인 규모를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 연합회, 자영업자 협회 같은 곳에서는 지금 내수 경제가 너무 나쁘다고 죽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87%가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서 인건비 부담으로 힘들다. 알바 일자리조차 시급한 일반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 한번 보세요. 최저임금을 올리면 그 평범한 일자리들조차 사라지니까 당연히 근로자들조차도 이제는 불안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분들도 적폐고 이분들도 정치권의 알바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 사람들은 현장에서 자기들이 보고 느끼는 대로의 업황 그대로를 하소연하는 겁니다. 보이시죠? 최저임금이 너무나 올라가지고 고용과 투자 자체가 줄어든 마당에 이제 와서 다른 정책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내수 경기와 자영업 경기는 여러분들 정말로 죽을 판입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철부지들만 이걸 가지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비참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기가 두렵기 때문에 정치 이념에 미쳐버려가지고 현실로부터 눈을 감아버린다는 거예요.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 딱 보이시지 않습니까? 딱딱 그 나물의 그 밥들이잖아요. 밑에 회원 규모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누구가 회장을 맡고 있는지도 한번 보시라고요. 누가 정말로 더 자영업자들을 잘 대변하는 단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좀 이상하다는 거죠. 이거는 한쪽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애들은 최저임금에도 찬성하고 무슨 정책에도 찬성하고 정부가 무엇을 추진하든 간에 문비어천가만 불러대는 정부 입맛에 맞는 사람들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순수한 고등학생, 대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상상도 못하죠. 이만큼 많은 정보를 모르니까.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쪽 시민단체와 저쪽 계열의 언론 노조들이 바람잡으면서 다 같이 마침 또 내가 좋아가지고 자주 방문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에다가 바람잡이까지 하고 떠들어대면 젊은 학생들은 정말 그런가 보다, 그게 애국인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비율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죠. 그렇게 조직적으로 수많은 어른들이 어린 학생들 그 올가 먹으려고 달려드는데, 벗겨 먹으려고 달려드는데 어떻게 평범한 30대의 젊은 사람들이 그걸 이겨내겠습니까? 여간한 사회적인 배경 지식이 없고는 면역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정치사회 문제의 내공과 식견이 여간하지 않고서는 가장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조차 한순간에 바보, 장기판 위에 말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일본 경제제재 이슈는요, 수많은 유튜버 분들이 다뤘습니다. 팩맨님도 뭐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몇 번 또 인사도 드리고 그래 했는데, 인터넷상에서 이제 팩맨님도 일본의 경제제재 사건을 3번이나 지금 최근에 다뤘습니다. 불매운동도 다뤘고 전자부품 수출 규제 문제도 다뤘죠. 이분이 한국 국민 의식 수준을 누차 비판하면서 한국은 선진국이 아니다, 국민 의식 수준이 침팬지만도 못하다, 뭐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면서 나도 이제 웃음이 나오던데, 이게 그러면 저런 분들이 저런 말을 하는 이유가 이것도 막 그럼 좌파들은 막말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저런 사람들이나 나 같은 사람들이 우리 본인 스스로는 한국인인 줄 몰라서 저런 소리를 하겠냐는 겁니다. 안타깝다는 거죠. 한국 사회를 빤히 들여다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광풍들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군중 심리가 여러분들 뭐 별거입니까? 광우병 그런 게 군중 심리잖아요. 이번에 불매운동도 군중 심리라니까. 집단 열기에 휩쓸려서 지 생각이 아닌 걸 자기 생각이라고 착각하면서 다 같이 함께 그 열기에 쓸려가는 게 바로 군중 심리 아닙니까? 심각한 문제라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군중 심리라는 건. 우파 유튜버 분들 말씀하시는 거 하나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군중 심리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우파 유튜버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뭐 또 개인적으로 또 이래 또 제가 또 친분이 있는, 뭐 물론 그 이제 인터넷상에서의 친분이지만, 그러니까 도란뿌님도 최근에 일본 경제 제재 불매 운동 사건들을 계속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왜 그러냐? 이게 그만큼 이번 사태가 정치 사회를 좀 볼 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단적으로 보여드리는 이분들 말고도 이번 사건을 비판적으로 다룬 유튜버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윤튜브님도 있고 뭐 리섭TV님도 있고 다들 뭐 많지 않습니까? 뭐 다른 분들은 제가 또 뭐 아직 안 살펴봐서 모르겠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본 경제제재 사건을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매국노라서 한국 정부 편을 안 들어주고 뭐 일본 정부 편을 든다, 뭐 설마 또 이렇게 니 편 내 편 이래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사건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사과 안 한다로고만 배웠지, 실제로는 수십 년에 걸쳐가지고 일본 정부의 총리들이 지속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국내 좌경화된 역사학계와 교과서 그리고 정교조 교사들이 이런 거를 제대로 안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1993년 제가 저 빨간 네모박스 쳐놓은 호소카와 총리의 발언을 한번 보세요. 식민지 지배로 조선반도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깊이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다. 근데 밑에 기자가 달아놓은 그 분석 한번 보세요. 역사적 해석이 없는 단순한 사과랍니다. 저게 뭡니까? 마음으로부터 깊이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게 뭐 단순 사과입니까, 여러분들? 말로서는 할 만큼 한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한국 사회가 돌아가는 이런 꼬라지들을 보다 못해가지고 한 한국인 교수님조차 일본은 수십 차례에 걸친 공식 사과를 했던 전례가 있다라고 자기 SNS에다가 일일이 이제 그거 일본의 공식 사과 전례들을 밝히는 글을 올려서 또 논란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왜 바른 말을 하는데 논란이 됐겠어요? 계속 반일파리 하면서 일본은 나쁘다라고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거기 갑자기 찬물 끼얹으면서 바른 말을 하니까 그게 이제 배알이 꼴리는 겁니다. 논란을 삼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친일 교수다, 이런 식으로. 이런 불편한 진실들과 마주했을 때 일본이 이렇게 엄청나게 깨알같은, 여러 번에 걸쳐서 일본이 수십 차례에 걸쳐서 공식적인 사과를 했었다라는 불편한 진실을 갑자기 마주하면 우리 상당수 한국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고개를 돌려버리고 눈을 감아버립니다. 여러분들, 저도 십몇 년 전에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극심한 반일 감정에 세뇌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엔 저도 열변을 토하면서 막 반일 감정을 가지고 일본을 욕했죠. 왜? 그때 당시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그걸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고 친구들 간에서도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때 당시로서는 그게 애국이고 의식이고 깨어있는 모습이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죠.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정교조 교사들한테 세뇌당한 그 반일 감정을 객관적이고 어른스러운 눈으로 씻어내는 데까지는 1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30대가 되어서야 겨우 그 뿌리 깊은 증오심으로부터 겨우 한 발자국 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정보를 가르쳐줄 사람도 없었고 자료도 너무나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의 한국 공적 개발 원조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만 해도 대표적인 것만 예를 들어봐도, 첫째, 김영삼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일본 민간 모금을 통해서 설립한 아시아 여성기금을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전달을 했고요. 둘째, 김대중 정부의 위안부에 관련한 위로금을 전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IMF 위기 당시에 IMF 위기 당시 일본 정부는 당시 한국의 선진국들 중에서는 거의 최대 수준의 규모로 경제 원조 출자를 해줬던 출자국입니다. 그리고 넷째, 2015년 한일 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문재인 정부가 2017년에 일방적으로 해산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난리를 쳤던 거예요. 몇 달 전에.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으로부터 그러니까 10억엔, 한화로 약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그때 이제 받았었는데, 2015년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래갖고 할머니 34명 및 유가족을 비롯해서 총 44억 원을 또 받아갔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그리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그냥 우리는 영원히 피해자고 약자고 일본 놈들은 영원히 우리가 뜯어내고 공격해야 될 악당으로 그 구도를 이분법적인 구도를 만들어 놔야지만 흑백 논리를 만들어 놔야지만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정치적인 도구로 지지율의 도구로 이용하기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이번에 그 경제 제재했던 사건의 진실이 뭐냐고요? 일본은 그동안 경제 안보 전반에 걸쳐서 신뢰할 수 있는 나라들의 목록,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 한국 경제에 특혜를 주고 있었습니다. 화이트국 리스트 보이세요, 여러분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우리 한국한테만 수출 절차 간소화 특혜를 일본이 베풀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아왔던 어떤 일본에 대한 감정과 너무나도 다르죠, 현실이. 이 말씀 드리면서 나조차도 소름이 돋는다니까. 저도 반일 감정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정말 한순간에 씻어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학창시절에 세뇌를 받았으니까. 근데 현실은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우리 한국한테만 경제적인 특혜를 주고 있었다니까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근데 문재인 정부가 걸핏하면 계속 정략적으로 반일파리를 하면서 양국의 동맹관계와 신뢰를 깨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말대로 더 이상 동맹국에 대한 특혜 없이 이제는 규정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일본에서도 뿔이 난 거죠. 외교를 얼마나 개판을 쳐놨으면 이런 일이 생기겠냐는 겁니다. 원래 이번에 제재먹은 주요 화학물질들은 반도체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목적에서도 전용이 가능한 전략물자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물자, 군수품의 성격을 띠고 있는 품목 화학약품들이다 보니까 원래 정부의 수출 허가가 있어야지만 일본 바깥으로 수출이 가능한 품목들이에요. 이번에 경제제재 먹은 것들이. 근데 한국은 그동안 동맹국가이고 우방국가라는 이유로 예를 들어서 삼성이 불화수소를 구입하고 싶으면 말만 하면 한 방에 3년씩 무조건 믿고 허가해 주던 걸 이제는 매번 까다롭게 개별 신청해야만 하도록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 기업들이 매번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인허가를 따내는데 낭비되는 시간과 노력, 불편함이 도대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력 낭비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이제부터? 화이트 국가 외에는 원래 무조건 개별 신청을 해야 되던 품목들이었다니까요. 이번에 경제제재 먹은 것들이. 근데 이걸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우리 한국한테만 유일하게 특별 대우를 해주고 있었는데 아마추어 정권인 문재인 정권이 그걸 개박살 내놨다는 겁니다. 현실 실무는 하나도 모르고 아마추어 정권이 이걸 박살을 내놨다고요. 이 꼬라지를 뒤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냉가슴만 앓으면서 뒤에서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기업가들의 속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았다는 생각 안 들겠어요?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추가 물량 일주일치밖에 못 구해놨다고 기업 전체에 비상이 떨어져 있고 지금 곧 일본에 날아간답니다. 가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의 어려움을 하소연하면서 정치권이 개판 쳐놓은 거 기업가들이 대신 손이 발휘되도록 빌면서 그동안 거래했던 신뢰와 정을 생각해다면서 싹싹 비는 겁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똥은 정치권이 싸놨는데 왜 그 똥을 치우는 건 기업가들이 치워야 되죠? 이게 사업하기 좋은 나라 맞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런 식으로 자료를 조금만 찾아보시면 전직, 현직 유명 기업가들 혹은 기업 관계자들이 한숨 쉬면서 인터뷰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진대재 씨가 인터뷰한 것도 있는데 제가 자료가 너무 많아서 차마 가져오지는 못했거든요. 좌파 애들 중에 진대재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들도 많을 거야. 이제 조금만 찾아보시면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인들, 관련 업계에 밥그릇 모가지가 걸려있는 전문가들이 심각하다는데 이걸 인터넷 네티즌들이 수입구조 다변화를 왜 진작 안 했냐느니 오히려 원료들을 국산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느니 위기를 기회로 바꾸라느니 이런 헛소리들을 해대면서 행복 회로를 돌리는 이런 불쌍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밥그릇 모가지가 걸려있는 현직 전문가들이 힘들다는데 딴 놈들이 바깥에서 와가지고 위험한 상황 아니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정권과 시민단체 목소리 찍 눌려갖고 또 기업들, 전문가들, 진짜 전문가들은 목소리도 못 내고 눈밖에 날까봐
최저임금 때문에 힘들다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연합회 사람들의 목소리라든지 그리고 4대강 수문 좀 제발 열지 말고 가만 놔두라고 하소연하는 농민들의 사례와 똑같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굴러먹고 있는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정치 이념에 미친 외부의 젖비린내나는 애송이들이 입만 살아가지고 짹짹짹짹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플루오린 폴리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고순도 불화수소 이런 것들 일본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90%가 넘는 제품들입니다. 국산화 자체 생산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거라면 대기업들은 바보라서 그동안 못했겠냐고요. 지 인생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것들이 어디서 입만 살아가지고 수입 구조 다변하니 국산화를 왜 진작에 안 했냐느니 대기업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세계 시장 점유율이 90%가 넘는 원료들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거기서 원료 공급처가 막혀버리면 나머지는 어디 가서 사오냐고요 그거를. 이재용 부회장이 바보라 가지고 그런 사람이 일본에 날아가겠습니까? 아쉬운 소리 하러. 아무 생각 없이 반일파리를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정말로 큰 사건 장난 아닌 사건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부랴부랴 저자세로 한일 정상회담 하자는 이 한심한 아마추어 정부의 꼬라지 좀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듯이 선동한다는 건 정치적인 선동을 한다는 건 나쁜 일본이 불쌍한 우리나라한테 부당한 경제 제재를 하고 있다라는 이 한 문장만이면 충분하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반박하기 위해선 이렇게 수많은 분야에 걸친 전문가들의 의견, 팩트, 수많은 기사 자료들, 산업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배경 지식들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반박하기 위해서는. 선동하는 거는 일본 나빠 빽 한 문장이면 충분한데 이걸 반박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내공이 깊은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배경 지식을 요구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박이 안 되는 겁니다. 인스턴트식으로 선동은 퍼져나가는데 반박하는 거는 쉽게 퍼져나가기 힘든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비 바이러스 퍼져나가듯이 패션 좌파 사상이 쉽게 퍼져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간단하거든요. 무식한 사람들이 어디 가가지고 아는 척하기 쉽고 의식 있는 척, 깨어있는 척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른 논밭에 들불 번지듯이 번져나가는 거예요. 한미일 동맹에 여러분들 균열이 가면 누가 뒤에서 웃음 짓고 있을까요? 그 북한하고 중국이라니까. 생각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만큼 팩트를 떠먹여줘도 인정하기 싫은 애들은 절대로 인정을 안 할 겁니다. 기업가들이 힘들다는데 기업 문턱도 못 밟아본 애들이 힘든 상황 아니라고, 위험한 상황 아니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단 말이죠.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강력하게 쏠려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참한 싸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그 무한한 당쟁의 역사, 당파 싸움과 그 논쟁의 역사가 어디 가지 않고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인들의 핏줄 속에 남아서 대한민국의 진정한 진보를 발목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 국민의식 수준은요, 여러분들 정말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도 진짜 많아요. 이 사태가 벌어지는 곳에 책임이 없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지금 싸잡혀서 끌려왔다는 상황이죠. 지금 대한민국 사회 국민의식 수준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조만간 그래도 다시 잘못을 뉘우치고 뒤로 돌아갈 수 있느냐, 혹은 아니면 기어코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고 마느냐, 지금 대한민국은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그래도 주말은 또 기분 좋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